범위를 지정한 다음 단축키인 컨트롤 키와 F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빈 셀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 셀을 채워 넣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의 연습 1 시트에서 다른 열은 데이터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만 A열의 경우에는 각 팀별로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3셀에서 A11셀까지는 강동이라는 팀 이름을 채워 넣어야 되고, 그리고 A13에서 A21셀까지는 강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들은 각각 강남과 강북이라는 이름을 채워 넣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모른다고 가정하면 매번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 붙여 넣을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고 엔터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 넣기를 합니다. A12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범위를 지정하고 엔터 키나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팀 숫자만큼 반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팀 이름이 몇 개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정도도 할만합니다만 팀 수가 10개, 20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2셀에 있는 강동이라는 이 팀 이름을 A11셀까지 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A2셀에서 A11까지 영역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단축키인 컨트롤 키와 D 키를 같이 눌러주면 지정한 영역의 맨 위에 있는 값이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강서의 경우에는 A2에서 A2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축키인 컨트롤 D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D는 다운을 의미하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데이터를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고자 한다면 복사할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컨트롤 R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복사가 됩니다. 단축키를 이용한 이 방법은 값을 채워 넣을 영역이 한 10개 정도 된다면 아주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여전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동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2셀에서 빈 셀을 채워 넣을 영역을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A41셀까지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의 편집 그룹에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명령을 선택합니다. 이동 옵션 대화 상자에서 빈 셀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영역에서 값이 들어있지 않은 빈 셀만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등호 표시를 한 다음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A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와 엔터 키를 같이 눌러주면 지정한 영역에 같은 값 또는 수식이 채워지죠. 채워진 값을 보면 강동의 아래쪽에 다 강동이 채워졌고 강서, 강남, 강북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는 수식으로 값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렬이라든가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열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값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A열의 열 머리글을 눌러서 A열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은 완전하게 값으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분석 작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 옵션을 이용해서 값을 채워 넣은 다음에는 값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으로 파워 쿼리를 이용하면 좀 더 간단하게 빈 셀을 채워 넣기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의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명령을 선택합니다. 표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파워쿼리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팀이 A열이죠. 팀 이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메뉴 중에서 채우기 아래로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팀 열에 있던 빈 셀들이 모두 값으로 채워 넣기가 되었습니다. 홈 탭의 닫기 그룹에서 닫기 및 로드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면서 A열의 빈 셀들이 모두 값으로 채워 넣기가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파워쿼리를 이용해서 빈셀 채우기를 하면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여러 개의 열에 대해서도 빈셀 채우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습 2시트를 열어보면 A열에는 팀이 있고 B열에는 담당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빈셀들이 있습니다. 이 빈셀들을 바로 위에 있는 값들로 채워 넣기 해보도록 하죠. 테이블 내부의 셀을 하나 선택하고 데이터 탭의 테이블 범위에서 명령을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파워쿼리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A열의 열 머리글을 눌러서 A열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담당이 들어있는 열 머리글을 선택하면 한꺼번에 두 개의 열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채우기 아래로 명령을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채워 넣기가 됐죠. 홈 탭의 닫기 그룹에서 닫기 및 로드 명령을 클릭합니다. 자, 어떤가요? A열과 B열에 있던 빈셀들이 한꺼번에 다 채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빈셀 채워 넣기 할 열이 여러 개 있다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간단한 VBA 코드를 작성해서 빈셀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개발도구 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도구 탭을 표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개발도구 탭을 표시하려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또는 리본 메뉴 중에서 빈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명령을 선택합니다.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기본 탭이 선택되어 있다면 아래쪽에 가보면 개발도구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될 겁니다. 개발도구 탭에서 비주얼 베이직 명령을 클릭합니다. 혹은 워크시트에서 Alt F11키를 눌러주어도 됩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삽입 모듈 명령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모듈이라는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서브 한 칸 띄워준 다음 코드의 이름을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 빈셀 채우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fill empty cells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end sub라는 문장이 생성이 됩니다. 변수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cell이라는 레인지 개체 변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for each in next 문을 통해서 필요한 수만큼 순환 반복문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for each rcell in selection, 즉 지정한 영역만큼 for next 문을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죠.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어떤 명령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if 문을 하나 적어줍니다. 그리고 if and if 사이에 어떤 걸 할 거냐 하면 rcell이라는 이 레인지 개체 변수에 있는 값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할 때 단축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 Ctrl D 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복사가 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R셀이라고 입력한 다음 점을 입력을 하고 아래쪽으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메서드가 fillDown이라는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fillDown이라고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됐죠? if문의 경우에는 조건 분기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endif라는 이 문장을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endif를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2셀에 있는 강동이라는 값을 A11셀까지 빈 영역을 다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A2에서 A11까지를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Alt F11 키를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범위가 지금 A2에서 A11셀이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for each arrange cell in selection에서 이 selection이라는 것은 지정한 이 전체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영역 중에서 만약 빈 값이 있다면 첫 번째 있는 값으로 아래쪽을 채워 넣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표준 도구 모음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A2에서 A11셀까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용이 채워졌죠. 강서에서 나머지 강북까지도 범위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화면에서 실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머지 영역이 다 채워졌습니다. VBL을 이용해서 한 서너 줄 정도의 아주 짧은 코드를 이용하게 되니까 아주 막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VBL을 이용하더라도 매번 VBA 에디터로 들어가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작성한 매크로 코드에 단축키를 설정을 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 도구 탭의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 명령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조금 전에 작성을 했던 fill empty cells라는 프로시저가 나타납니다. 이 프로시저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옵션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과 F키를 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매크로 대화 상자는 닫아줍니다. 매크로와 단축키를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F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빈 셀이 채워집니다. 볼까요? A2에서 A1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컨트롤 F키를 누릅니다. 빈 셀이 다 채워졌죠? 강서 이하 나머지 팀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단축키인 컨트롤 키와 F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빈 셀이 다 채워졌습니다. 서너 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코드가 이런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 셀을 채워 넣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방법이 단축키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빈셀 채우기를 할 영역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D키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빈셀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빈셀을 채우게 할 때는 컨트롤 키와 R키를 누르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아본 방법은 이동 옵션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위를 지정한 다음 찾기 및 이동 옵션에서 빈셀이라는 항목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수식이 들어있는 값을 값으로 바꿔주어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방법은 파워쿼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파워쿼리 편집기 상태에서 열 머리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채우기 아래쪽으로 명령을 선택하면 빈 셀이 자동으로 채워졌습니다. 파워쿼리를 이용하면 또 한 가지 편리한 점이 빈 셀 채우기 할 열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한꺼번에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죠. 끝으로는 VBA 코드를 이용해서 빈 셀을 채워 넣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보았습니다. fill down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성한 VBA 코드에 단축키를 지정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게 코드를 실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